수업자가 가르치는 의도가 어디서 잘 드러났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어디였는지도, 그리고 또 수업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크게 일어난 장면은 어디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기록하신 것들도 보시면서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를 하신 배경. 오늘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자가 갖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관계 맺기도 안 되고 내 수업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없이 그냥 쉽게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게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글쓰기가 있었잖아요. 그 두세 줄이지만 이게 몇 명이 발표한 내용을 들었을 때 오늘 아이들이 그래서 수업 안에서 뭔가를 마음에 남기고 가는구나, 그런 그 장면에서 전 제일 기뻤거든요. 선생님의 이 철학과 신념, 이 내면화하는 거, 정말 그 글쓰기 안에서 그런 것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막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 전 뭐 인내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네. 그게 지들이 끄집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 그게 그보다 좀 더 금연보다는 어려운 단계인데 그래가지고 좀 놀라웠어요. 친구를 찾아라. 맞아, 친구 찾아라 활동에서 네. 제일 처음 이제 시키었던 회장 아이가 네. 약간 그 맥락과 좀 약간 다른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는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오. 왜 그러냐면 네네. 오늘 오전에 두 반 수업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애들이 근면 선실한 쪽으로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하, 애들이 저렇게 나올 게 분명하다. 도덕이라는 게 참 범위가 주지교과처럼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그 어떤 개념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모든 생활을 다 얘기하는데 그걸 수용해주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생활 뭐 하나, 말하는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다 제가 보기엔 성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수용을 해주되 정말 모두 다 수용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신념이 네. 있으셔서 네.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두 분씩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제 얼굴 자주 빨개져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친구를 찾아라 그 부분에서요. 이제 친구를 관찰했던 내용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고 또 이름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서로를 칭찬해주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타인 존중하는 그런 덕목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이게 질문 하나, 둘, 셋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주어진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 대답자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대답할 수 있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열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들 내면화를 할 때 주변에서 성실한 사람을 이렇게 찾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변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너라는 그런 존재에서 성실한 사람을 찾게 해주시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자기 개인의 그런 근면성실을 나아가서 상호 존중하는 면까지 나아갔을 것 같다. 네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건 대단한 거죠. 저는 제가 활동을 했으면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네, 비춰봤을 때 네. 어떤 마음? 수업자보다 참관하신 선생님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아이가 만들어낸 그 질문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발표한 그 여자아이가 자기의 삶을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눌 때도 다른 아이들도 발표는 안 했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쌤이랑 얘기 나누기로 이렇게 삶을 그러니까 돌아보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그다음 내 친구 주변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런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본 그 삶을 생각해보게 하신 게 너무 좋았다. 그게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를 찾아라 부분이었어요. 친구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땡땡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22명이 다 떠올렸을 거라서 그냥 아이들이 얘 이렇게 성실해요 하면 아 맞아가 아니라 그 상황에 해당하는 모든 친구를 각자 떠올릴 수 있었던 점이 지금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그 당시 내가 담임이었다면
더 이해를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 걔를?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전혀 모르죠. 예, 역시 도덕은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구나. 결론은. 근데 내가 담임이었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순간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민지야,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너 평소에 성실한 친구야. 이렇게 한마디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섬세하시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이 메시지 전달하실 때도 그러니까 작은 거 아이들 하나하나 반응도 선생님은 되게 기쁘네요. 선생님은 되게 뭉클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자주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섬세하게 그 아이들 감정도 되게 읽으시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영 선생님이 저 막 굉장히 섬세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저가 제가 몰랐던 면이에요. 내 시각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많이 어루만지고 그렇지 못하다고 막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석교사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건 일단 담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담임을 하고 싶냐면 이게 막 애들 만나는 애들은 숫자는 많아요. 3, 4학년이니까 거의 250명을 만나 거의. 그렇지만 내 아이들 20명 내외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그 아이들한테 줬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땡땡이는 잘 듣는 수업을 잘 듣는다. 경청한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지지해 주신 아이가 있는데 그건 의도하신 건 아닌가? 그 땡땡이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얌전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모습으로 진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잘 듣고 있다는 거 그것만도 애들이 좀 인식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그 아이를 거기다 넣고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네가 짝이 없어서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선생님이 와서 왜 선생님이 와? 애들이 친구랑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와서 고마웠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나 했더니 얘가 고마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면서 되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고 떨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대요. 애들이랑 대화할 때. 긴장되고 설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진짜 사랑으로 깊이 만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네. 만약에 국광이가 내 아들이라면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나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내 아이를 키워주고 있다면 나 진짜 그냥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되게 수업 설계도 모두 다 나와서 진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하신 부분도 선생님의 그런 신념이 드러났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고퀄리티의 확산전 질문이 나온 것도 선생님께서 3학년 때부터 그런 질문을 저희 아이들도 6학년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도 그런 질문 만들려면 막 10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 내 등이 시원한 것 같아를 어떻게 읽으셨냐면 내 등이 시원이야 이렇게 포인트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웃으셨거든요. 근데 애들이 읽을 때도 애들도 조금 이거를 선생님 말투로 구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길래 그 뒤에 또 애들끼리 그랬더니 또 그렇게 읽는 거야. 진짜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것처럼 정말 수업이 어느 하나 막힘없이 정말 물 흐르듯이 시원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 어떤 부분이 적응이 안 돼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어떤 걸 상상하셨어요? 궁금해요. 저는 교장실에 오기가 상당히 무서웠는데 무서우시구나. 흔히 생각하는 협의의 그런 딱딱한 그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수업 보면서 저는 이제 복직을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연수를 이제 이것저것 보면은 제 수업에 적용하고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안 되더라고요. 질문은 되고 이제 학습 목표랑 이렇게 도달하기가
어려웠는데 수석 선생님 항상 보시면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질문 만들어서 하고 학습 목표까지 이렇게 도달 항상 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수 받았을 때하고는 다른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놓을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도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꾸준히 해오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제가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도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하나 깊이 하는 건 없지만 그래서 하브루타를 만나서 적용을 해보니까 수업 안에서 단편적으로 적응하기는 초등학생들한테 참 알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실제 3000% 많이 가요. 예, 거기 오늘 질문 3에 나왔던 그런 진짜 딱 들어맞는 질문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주찬. 이 시를 읽고 자신이 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내가 성실한 것 같은가요? 내가 성실하다고 생각하나요? 나입니다. 시를 읽은 나. 오늘 걔가 구세주 같았어. 나는. 그 또 도덕 교과가 이 하브루트랑 잘 맞더라고요. 그냥 얘기시켜 놓으면 뭐 질문 하나 해놓고 니들끼리 얘기야 하면 엄청 시끄러요. 엄청 시끄럽지만 그 안에서 뭔가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지요. 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 진짜 사랑하시네요, 선생님이. 이 꾸준한 무한대의 에너지가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찾아라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동기유발부터 생각 정리까지 다 의미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죠, 솔직히.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이 의미 있었다는 걸 듣고서 도덕은 아이들이 실제적인 어떤 가까운데 삶과 연결 지어서 하는 것이 가장 교과의 그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수석 선생님께서 성찰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그 학습 의욕하고 성취도가 저하되는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3학년 애들을 가르쳤었잖아요. 1년인데 그때 3월에 만났던 그 아이들 모습과 지금 4학년이 돼서 3월에 내가 또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달라요. 그 몰라, 신선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1년 동안 나를 써먹었으니까 봤으니까 지겹지. 만약에 새 도덕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이제 3, 4, 6학년 도덕을 다 해봤으니까 그냥 교담으로서 이렇게 만나는 것만 봐도 아이들이 참여도가 확실히 5, 6학년 되면 떨어진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애들이 배움에 너무 지쳐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들의 자발적인 동기로 해서 지들이 배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교사가 끌고 가는 거야, 막.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다시 와서 너 쓰고 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담이 돼가지고 되게 깐깐하게 군다. 또 그런 소리 듣기는 거 싫고 담임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담 선생님 부르면 그래가지고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 선생님이 수업 안에서 사실 일관적인 그 배움의 신념, 한 아이도 배움에서 도주하면 안 되고 같이 배움에 초대하시고 진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 모든 부분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약간 선생님의 신념과 달랐던 지점이 그 국강이가 처음에 잘 참여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짝이 되어주셨거든요. 정말 아이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나중에 수아라는 아이가 찾아왔을 때 같이 서로 만나면서 용기를 얻고 정말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노래가 좀 짧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아가려고 하는데 서로 소통하는 부분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일찍 마치신 그 이유나 그때 마음이 좀 궁금하고 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이 사람을 찾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이 아이를 생각했는지 저는 물어보실 것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정답만 맞추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과 그때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두 질문 다요. 제가 일단은 시간에 이 시간 안에 제가 준비한
활동을 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 노래도 더 길게 애들 이야기할 텀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활동을 마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아랑 국강이는 아마 다른 애들보다 좀 템포가 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매음이야 더 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더 이제 짝을 한두 번 더 바꾸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친구를 찾아라 해서 내가 왜라는 이유를 들어보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땡땡이는 뭐뭐뭐뭐 합니다에 그 이유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간을 그것까지 다 듣다 보면 실제 아이들 호명하는 사람 수가 줄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 수업 나눔을 마치시고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쩌면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했던 시간보다 이 수업 이야기 나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미처 저 수업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발견을 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고 제일 기뻤던 말은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이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